보면은 그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부분이 그 변수 변화 중에서 변수 변화는 그러니까 일부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코비 행렬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변환되는 영역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중적분의 이제 변수 변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중적분이 자 이런 식으로 fxy 뭐 dA 뭐 이제 영역 이제 R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때 이게 이제 계산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복잡하다면은 뭐 이제 R 요 이제 영역이 좀 복잡하던가 아니면은 피적분함수의 형태가 이제 적분하기가 힘든 형태라던가 뭐 그런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얘를 이제 변환을 해서 변수를 변환을 해서 이제 A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꿀 때는 X에다가 이제 뭐 그 새로운 변수 관련된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X하고 Y에다가 이제 UV에 관련된 이제 변수들을 이제 집어넣고 변수 이제 그 치환을 할 그리고 나서 이 DA라고 하는 애가 이 영역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이 형태에서 이 절대값 이 자코비안 자 곱하기 이제 DA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요 형태의 식이 뭐였냐면 저번에 이제 행렬식 있잖아요. 그죠? 이 J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렬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X를 이제 U에 대해서 그러니까 X를 이제 V에 대해서 그리고 Y를 U에 대해서 이제 Y를 이제 V에 대해서 계산한 이제 이 행렬식 그거의 크기 절대값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써주면 우리가 이제 변환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R을 이제 A로 바꾸는 거를 이제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여기서 잘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피적분함수하고 이 R하고 뭔가 이렇게 규칙성이 있게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게 분명히 이제 이제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새로운 변수를 잡을 것인가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게 변수 변환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중적분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R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피적분함수를 보니까 x 플러스 y분의 이제 x 마이너스 y dA 요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R이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그려보니까 R이라고 하는 영역을 그려보니 이 영역은 자 x축 y축 자 요렇게 있을 때 x 마이너스 y는 0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는 0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y는 1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 자 요렇게 지금 4개의 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는데 x-y는 0은 어쨌든 y는 x일 거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자, x-y는 0이고 자, x-y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 이제 들어가면은 y는 x-1이니까 이 밑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이제 x-y가 이제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는 1이면 x 플러스 y는 1이란 얘기는 지금 x 1, 0을 지나가는 애니까 그 다음 0, 1 지나가는 애니까 요렇게 생기는 요게 이제 x 플러스 y는 1 1이고 자 x 플러스 y는 2면은 2를 지나가는 애니까 요렇게 생긴다. 얘가 이제 x 플러스 y는 2 자, 그래서 이 경계되는 영역이 이 4개의 직선에 의해서 경계되는 영역이 요 빗금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이제 피적분함수를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변수 변환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면 돼요. 근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요 영역의 식하고 이 피적분함수하고 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변수 변환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얘가 간단하게 바뀌는 그 이제 변수로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피적분함수도 이제 간단하게 변하는 형태로
조금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두면 되냐면 x-y를 u라고 두고, 이거 뭐 v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x 플러스 y를 자 v라고 두면 이 형태가 간단하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눈치를 좀 채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려보면 uv 평면에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uv,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는 이제 바뀌겠죠. 요 지금 형태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요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x-y가 u라고 그랬으니까 u는 0, u는 1, v는 1, v는 2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주면 u는 0이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얘이고, 얘 이제 u는 0, u는 1은 자 요거 형태일 거고, 얘가 u는 1. 자 그다음 v는 1. 자 얘가 이제 v는 1. 자 그다음 얘가 v는 2는 자 얘가 이제 v는 2이다. 그래서 요 형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변수를 그러니까 요렇게 잡으면 이제 이 형태의 영역이 이렇게 이제 올바른 이제 직사각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줄 때에는 자, 이 영역이 이제 a라고 둔다면 요 a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비적분 함수도 바꿔야 되겠죠, 변수를. 그래서 v분의 u, 자 이렇게 바뀌고, 자 여기에 이제 와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자코비안이 와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는데, 행렬 이제 보면은 이 식 형태를 보면은 요걸로 잡았기 때문에 원래는 x를 u에 대해서 x를 v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함수 형태가 이 형태가 뭐냐면 u가 xy에 대해서, v가 xy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형태, 지금 x는 uv에 관한 형태가 아닌 거야, 지금 형태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 형태를 거꾸로 계산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역수분의 1로 계산해줘도 된다. 그래서 얘가 u를 x에 대해서, u를 y에 대해서, 이제 v를 x에 대해서, v를 y에 대해서 요렇게 계산해주고 역수분의 1을 해줘도 값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요 형태를 그냥 찾았으니 굳이 여기서 이제 다시 x는 뭐, y는 뭐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요거를 써주자.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해주자. 그래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식을,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1분의, 자 여기가 지금 u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여기 y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1.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ad 마이너스 bc 요렇게 대각선 곱해줘서 빼주면은 2분의 1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제 2분의 1이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형태로는 못 구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 형태는 또 구하기 쉬운 게 얘네들이 연립해가지고 xy를 계산해줘서 따로 구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냥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이거 두 개 연립해줘서 자 2x가 u 플러스 v, 그러니까 x가 자 2분의 u 플러스 v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빼주면은 이제 2y는 v 마이너스 u, 그러니까 얘는 y는 2분의 이제 v 마이너스 u. 요거 가지고 그냥 자코비안 계산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얘를 활용해서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계산해줘도 된다. 그래서 이 이제 계산식이 자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최종 결과적으로는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버리고, 자 얘는 지금 직사각형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분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1, 2, 그 다음에 0, 1, 자 그 다음에 이제 VU, 그 다음에 D 0, 1부터 했으니까 DU, DV 요거 계산해주면 됐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계산해주는 형태를 자 이제 요 자코비안, 그러니까 변수 변환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 형태이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자 얘가 0, 1 곱하기 이제 LNV에 2분의 1,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얘가 이제 4분의 1에 4분의 1 곱하기 이제 LNE 요렇게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볼 건데, 그 1번 일단 먼저 풀어보고요. 자 2번, 3번은 어찌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시간 좀 줄 테니까
자, 1번하고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3번은.
혹시 1, 2번은 풀어봤어요? 1, 2번? 1번은 풀었어? 그럼 1번만 일단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영역을 이제 보면서 어떤 변수로 좀 치환을 해야 되겠다. 좀 쉬운 형태로. 당연히 근데 이제 바꿀 때, 이 바꾼 변수가 당연히 이 영역보다 더 어려우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쉬운 형태는 무조건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요 y는 x하고, 요 직선은 일단은 y는 지금 2를 지나고 있으니까, x-2. 요렇게 두 개.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직선 두 개, 빨간색 직선 두 개랑,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y 플러스 x, y 이제 플러스 x가 0이 내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은 y 플러스 x가 2인 직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도 또 피적분 함수도 지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y를 u로 두고, 자, x 마이너스 y를 이제 v로 둬가지고, 변수 변환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이제 이제 그 변환된 형태를 좀 봐보면, 영역을 좀 써보면, x 플러스 y가 u라고 했으니까, u는 2랑, 자, 그 다음에 u는 0이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v는 0이랑, 자, 그 다음에 v는 2. 요렇게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자, 이제 적분을 써준다.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자, 여기는 u제곱에, 곱하기 2의 v에 이제 이제 여기 자코비안 값 곱하기 dA. 여기서 요거를 좀 자주 빼먹거든요. 그래서 꼭 요 부분을 빼먹으면 답이 아예 잘못 나오니까 꼭 잘 기억을 했다가 자, 써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자코비안식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은 어쨌든 얘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역수분의 1로 계산해 준다. 자, 그래서 역수분의 1로 계산해 주면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자, 이제 2분의 1 AD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이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식의 형태가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제 그 식의 형태를 봐보면은 2분의 1에 0.2에 u제곱 2의 v에 이제 du, dv 요 계산이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렇게 나온 거죠? 그죠? 형태가? 됐죠? 됐어요, 요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잘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형태인데, 보통은 이제 이 그래프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게 x의 네모제곱 플러스 y의 네모제곱은 1은 어쨌든 그 1,0하고 0,1을 지나는 어떤 직선 형태인 거예요. 그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이런 형태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그 변환을 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제곱제곱이 있다 보니까 뭐를 좀 활용할 수밖에 없냐면 코사인 사인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보면은 x가 지금 3분의 2제곱이고 여기도 y는 3분의 2제곱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사인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하려면 요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 되도록 변수를 최대한 잘 설정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좌표 변환,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사인을 이용할 때 앞에 있는 개수의 변수를 하나 더 세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u에 이제 코사인 세제곱 세타,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x죠. x, 그 다음에 y는 자 u에 사인 세제곱 세타. 자, 이런 식으로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v라고 둘게요. 변수 지금 우리가 이제 그 uv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얘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집어넣어주면은 이 세제곱이 없어지면서 이게 코사인 제곱, 그러면 u의 3분의 2제곱에 코사인 제곱 v 더하기 u의 3분의 2제곱에 이제 사인 제곱 v, 얘가 지금 1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뭐냐면 u의 3분의 2제곱이 지금 1이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양쪽에 이제 세제곱을 해주면 u제곱이 지금 1이니까 이게 u가 이제 어쨌든 풀마 1 형태인데 우리가 어쨌든 u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이제 요 형태로 봤을 때 0부터 1까지로만 정의를 해주면 이 코사인이 알아서 그 부호를 결정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 범위를 그럼 u의 범위가 그냥 0부터 1까지구나 요렇게 설정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u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설정을 해주고 대신 이제 v의 범위를 이제 설정을 잘 해주면 되는데 v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럼 세제곱 v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v라고 하는 범위는 어쨌든 세제곱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 지금 세타인데 얘가 xy가 결정되게 되는 이제 범위를 잘 살펴보면 되는데 1,0부터 0,1까지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v의 각도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각도는 의미가 없어. 그게 각도는 어쨌든 그 값을 결정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 u 값은 양수범위면 충분하고 왜냐면 0부터 0 이상의 범위만 설정이 되면은 얘가 알아서 부호를 결정시켜 줄 거기 때문에 이 u라고 하는 애는 그냥 범위를 양수범위로 그냥 생각을 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라고 하는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이다.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차피 1대1 대응이 되도록 지금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설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설정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범위 설정은 어쨌든 이 범위가 1대1 대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 이제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변수를 지금 이제 새로운 변수 UV로 이렇게 두면은 이 영역이 이제 새로운 영역이 될 텐데 그 새로운 영역의 형태가 얘하고 1대1 대응이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 점에 하나씩이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영역에 있는 한 점이 이 다른 영역에 있는 한 점으로 가느냐 그것만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 범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u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였고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까지였잖아요. 그럼 u는 지금 0부터 1이고 그 다음 v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2분의 파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직사각형 영역이 돼요. uv 병역으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그 대충 자 여기 끝점을 확인해 보면 돼. 끝점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끝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0,0인데 얘가 0일 때는 u가 지금 다 0인 값들이니까 이 값이 0이고 0이 된다. 이 값이 지금 0으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u 값이 일단 0이면은 어쨌든 이 값이 지금 결정이 되는 거고 u 값으로 그래서 지금 형태를 조금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해주면 그러니까 요렇게 좀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로 볼 거냐면 이 선 자, 요선, 자, 요선. 이게 지금 세 개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선이 뭐냐면, x는 0, 그 다음에 얘는 y는 0,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제 요 변수.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세 개 변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상황에. 자, 그럼 요렇게 일단 두고, 자, 그 다음에 그럼 x는 0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걸 지금 선생님 따져주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 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좀 여기서 지금 판단을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x는 0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 좀 써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x는 0이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변수를 이렇게 냈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u 코사인 세제곱 v가 지금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u 코사인 세제곱 v가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게 이제 u가 0이거나 이제 코사인 세제곱 v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코사인 세제곱 v가 0이 되려면은 이 v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 그죠? 2분의 파이이던가 아니면 u가 지금 0이던가. 그러면 얘가 u가 0이라는 얘기는 변수로 좀 따져주면은 u가 0이라고 하는 애는 지금 요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선. 그죠? 자, 아니면은 이제 v가 이제 2분의 파이인 경우에는 자, 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선. 그러니까 얘가 이제 v가
자, 2분의 파이고, 자, 얘가 이제 VU는 이제 0이다. 자, 요 형태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자, Y가 0이라고 하는 애는, 자, 일단 얘가 0이니까, U 사인 세제곱 V가 지금 0인 상황이니까, 그럼 U가 0이거나, 자, 아니면, V가 이제 0.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그러면 U가 0이고 V가 0이면, 일단은 U는 0인 건 얘가 이제 이제 겹쳐지게 되는 거고, V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를 얘기한다, 여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V는 이제 0이다. 그리고 U는 0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선. 자, 요 선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지금 이제 요 형태의 방정식이었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아까 U가 지금 1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1이 나왔었으니까 U가 1인 부분이 요 선이다. 요 파란색. 그러니까 얘가 U가 1이 자, 이 선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영역이 어떻게 지금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실 이 경계가 이루고 있는 곡선을 UV로 가는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제 계산을 이제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세제곱근이니까 이제 지금 세제곱근 XY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일단 집어넣어주면 요거 두 개를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U제곱에 코사인 지금 이제 세제곱 V 사인 세제곱 V를 지금 여기서 세제곱근 요렇게 된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U의 범위가 0부터 1, 자, 그 다음에 이제 V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2분의 파이. 자, 요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자코비안 값 같은 경우에는, 자코비안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좀 계산을 좀 따로 해주면, 얘가 이제 U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코비안 값이. 이게 지금 UV에 관한 식이니까. 그래서 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3 코사인 제곱 V에 마이너스 사인 V.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해주면, 여기 코사인 세제곱 V입니다. 코사인 세제곱 V.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U가 붙고요. 3U. 그러니까 3U 코사인 제곱 V에 마이너스 사인 V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U에 대해서 계산해주면은 사인 세제곱 V.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분해주면은 3U에 자, 사인 제곱 V에 이제 코사인 V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면 이제 좀 복잡하게 식이 나오긴 하지만은 3U 사인 제곱 V에 코사인 4제곱 V 빼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 바꿀게요. 그 다음에 3U 코사인 제곱 V에 사인 4제곱 V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면 3U에 사인 제곱 V 코사인 제곱 V에 남는 게 이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니까 이게 그냥 1이 돼버려서 이만큼이 자코비안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일로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얘 그 값의 이제 최종 이제 목적이 어쨌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자 0부터 1까지 자 써주고 얘는 이제 세제곱근이 이제 벗겨질 거니까 근데 V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범이어서 그냥 U에 자 이제 3분의 2제곱에 사인 제곱 사인 V 코사인 V 자 그 다음에 3U에 이제 그 사인 제곱 V 코사인 제곱 V 그리고 여기 DU 이제 DV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약분되면은 최종 남는 거는 이제 사인 V랑 코사인 V.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약분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남겠죠. 그러니까 3U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형태를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적분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이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해주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면 3분의 4니까 4분의 이제 9, 이제 4분의 9, 그죠? 4분의 9, 4분의 3 곱하기 3.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u에 이제 3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1, 0 집어넣고, 자, 여기는 이제 2분의 1. 자, 2분의 1에 여기 이제 사인 2세타니까. 그럼 코사인 지금 코사인 2v, 사인 2v구나. 사인 2v의 지금 2분의 1이 지금 요 형태인데, 자, 얘를 이제 좀 더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은 2분의 1이니까 사인 코사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코사인 2v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이게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네, 2분의 1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가 그냥 이 결과값은 어쨌든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해주면은 이제 8분의 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봐보면은 8분의 9가 이제 최종 답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지금 보면은 이 형태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변수를 잡았을 때 이 변수가 이제 잡는 과정이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시험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유형이 어쨌든 처음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준 거고, 됐죠?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보고, 자, 그 다음 3번을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힌트는요, 이 영역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UV로. 그때 이게 만약에 그냥 9x제곱 플러스 4y제곱은 27이었으면은 되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주면 돼, 이거는?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제곱 형태면은 무조건 이제 극좌표를 생각을 해준다. 그럼 극좌표 생각해주면 얘가 3x 전체 제곱 플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y의 전체 제곱이 지금 루트 27의 제곱이니까 극좌표 변환으로 얘는 그럼 x는 뭐 r 이제 u 곱하기 3분의 u 곱하기 코사인 뭐 v, 뭐 y는 뭐 2분의 u 곱하기 사인 v, 요렇게 해주면은 이거를 딱딱 집어넣었을 때 u의 범위도 나오고 v의 범위도 나오고, 그죠? 예,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한 거, 이 영역 내부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타원일 텐데, 이 내부를 지금 정의하기 위해서 UV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하면은.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게 x가 있대, 마이너스 18x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거랑은 좀 달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는 평행이동을 생각해서, 이건 평행이동 된 지금 타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서 요 형태를 한번, 이 표준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서 표준형 형태로 만들어서 변수 변환을 할 거를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줄 거니까, 예, 풀어주긴 할 건데. 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지금 x를 1 플러스 2u 코사인 v, y를 3u 사인 v라고 두면은 어쨌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요 지금 u하고 이제 v에 관한 이제 그 변수가 이제 범위랑 이제 다 나오게 된다.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범위를 이제 변경된 범위를 좀 찾아보면은 이 지금 원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이제 요 지금 0, 1, 0부터 2파이, 그러니까 0부터 2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 자,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되는 사각형 영역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요거 자코비안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그러면 이중적분에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1까지 써주고, 자, 얘는 지금 뭘로 바뀔 거냐면은 1 플러스 2u 코사인 v,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36 사인 v의 이제 전체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자코비안 값, 그죠? 자코비안 값이 붙는다. 근데 자코비안 값은 이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범위가 크니까 계산을 좀 밑에다가 좀 한번 해보면, 이 자코비안 값은 u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 코사인 v, 그 다음에 2u 마이너스 2u의 이제 사인 v, 자, 그 다음에 얘는 3 사인 v, 자, 그 다음에 3u 코사인 v, 자, 그래서 요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니까 얘가 6u의 코사인 제곱, 6u의 사인 제곱이니까 6u가 나와, 그죠? 6u. 그래서 6u의 이제 du, dv,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계산해줘야 될 거는 일단 정리만 잘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럼 0부터 자, 2파이까지, 자, 0부터 1까지, 자, 얘 계산해주면 9u 제곱의 사인 제곱 v. 그러니까 여기 이제 96이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은, 일단은 6 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고 6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해준 건 그러면 이제 54u 세제곱이네. 54u 세제곱. 이제 사인 v. 제곱 v. 요렇게 계산해준 게. 그죠? 그럼 요거 될 거고, 그럼 넘어가면은 얘는 일단은 그 54 u 세제곱에 사인 제곱 v 더하기, 자, 그 다음에 108 u 4제곱에 이제 사인 제곱 v에 코사인 v,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얘는요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요 사인 제곱 v, 사인 제곱 v 코사인 이제 v인데, 이게 뒤쪽으로 바뀌면은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v죠, 그죠? 그럼 이게 코사인 v의 코사인 세제곱 v야. 그럼 코사인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어때요? 값이 양수인 부분이 하나 더, 코사인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0이야. 근데 세제곱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얼마이다? 그냥 저절로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얘만 계산을 잘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4 곱하기 지금 4분의 1 이렇게 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v인데 우리가 이제 월리스 공식이 있으니까, 월리스 공식에 의하면은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4배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죠?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그죠? 그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계산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지금 4분의 파이인데 그게 지금 4개가 있는 거잖아,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스 공식에 의하면은 그 사인의 nx일 때 이게 짝수이면은 이게 n 빼기 1 쭉 가서 이게 2분의 파이가 더 붙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계산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전체적으로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리스 공식에 의해서 바로 나오고, 근데 이게 0부터 2파이까지니까 4배잖아, 그게.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남는 건 얼마예요? 계산해주면 2분의 27에 파이, 요렇게 남는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연산하는 과정에서 식이 좀 지저분해지는 상태가 된다면 바로 뭘 찾냐면 이게 혹시 0이 되지는 그럼 간단하게 좀 뭔가 없어지는 것들 요소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알겠죠? 예. 그게 조금 이제 실력하고 연관이 점수하고 연관이 돼요.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0이 바로 0이 돼 버린다. 형태를 가지고 얘만 가지고 계산해 준다. 월스 공식으로 계산해 주면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변수 변환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지만은 그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문점이 하나 있냐면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이 극좌표 변환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1대1 대응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원점 이런데, 그러니까 경계선 같은 데서 사실은 1대1 대응이 깨지는 게 보면은 이게 지금 y가 u 사인 세제곱 v였잖아요. 그럼 이 0인 점을 만약에 내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u가 0이면은 물론 0이 나와. 그죠? 하지만 이게 u가 0이 아니라도 세타 값을 조정을 잘해주면 이 값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u가 이제 0일 때 이 v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게 0이라고 하는 점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근데 왜 1대1 대응, 근데 왜 극좌표를 쓸 수 있냐면 그거는 이제 왜 쓸 수 있냐면은 사실은 이 경계에 대해서는 이 변수 변환에서 이 경계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오로지 어디 영역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만족하면 되냐면 이 경계의 내부 영역에서 1대1 대응이 되면은 무조건 성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식이 적분값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 왜냐면은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넓이를 부피를 계산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선에 대해서 부피는 그냥 0이에요. 부피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경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역 내부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대해서 그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극좌표 변환 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네, 내부에서는 1대1 대응이 무조건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면 u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사실 정의는 이 경계진 영역의 내부에서 1대1 대응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환을 쓸 수 있게 된다. 그 이유가 이 경계선 내에서의 부피값은 다 0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고 이제 접근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경계선에서는 1대1 대응이 깨지는데 이 내부에서는 1대1 대응이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써도 되겠다. 극좌표 변환 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혹시나 이게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좀 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제 그 성립을 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준 거고. 자 넘어가서 이제 3중적분으로 가볼 거예요. 이제 2중적분 관련된 건 사실상 끝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2중적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극좌표 변환 배웠었고, 그죠? 그거 관련돼서 이제 활용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라던가, 그죠? 이런 것들 막 배웠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변수 변환, 그죠? 이게 2중적분의 거의 테마예요. 테마가 이제 요렇게 이제 보통 잡히게 된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이중적분을 뭐 변수 변환하는 과정에서 뭐 극좌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용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테마는 크게 그렇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중적분은 그리고 그 이중적분의 테마가 삼중적분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봐보면 이제 3변수 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정의 자체는 좀 까다로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분할도 막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긴 하지만 이중적분하고 아이디어는 완전히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삼중적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함수가 f, x, y, z가 지금 w이기 때문에
얘가 변수가 3개 필요해. 삼중적분을 정의하려면. 그러면은 당연히 정의역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요. 그냥 부피 영역의 어떤 부분 집합일 거란 얘기인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 우리가 이제 부피를 보통 R3라고 표현을 하는데 R3의 이제 부분 집합이다. 그럼 이거는 공간의 어떤 지금 일부분이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그런 변수를 3변수 함수라고 하고요. 그림으로는 못 그려요. 당연히. 그죠? 우리는 3차원 인간이기 때문에 3차원상에서만 우리가 이제 그 시각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리려면 4차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영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 부분에 대한 그림만 그리지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거고 이제 분할을 통해서 당연히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일단 정의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X축, 자 얘가 이제 Y축, 자 얘가 Z축이라면은 얘네들을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축에 있는 이 선들을 분할을 해서 이 작은 직육면체 조각들로 이 지금 전체 정육면체를 쪼개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작은 직육면체 영역의 부피를 소영역의 부피를 어떻게 쓰냐면 dx, dy, dz라고 쓰는 거야. 왜냐면 이게 작은 길이니까 dx, 얘가 뭐 dy, 얘를 뭐 dz라고 한다면 이 영역의 부피가 그 dx, dy, dz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이 지금 직육면체 내부에 임의의 한 점을 함수값에다 집어넣어주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가 그래서 3개가 필요한 거야. F에 이제 x, y, z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어떤 값을 이제 어떤 이제 그 숫자 값 이제 어떤 이제 점 하나를 집어넣을 건데 그 점 하나가 이 공간상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지금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는 이제 요 소 부피 값이 붙는다. 그러니까 얘가 마치 얘가 뭐냐면 정의역의 부피, 정의역 부피에 얘가 이제 높이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시그마니까 이 dx를 어떻게 그냥 처리하는 거냐면 델타 x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 델타 x가 이제 dx, dy, dz가 되고요. 이 시그마 3개가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f 이제 x, y, z. 자, 요런 식으로 정의는 그래요. 정의는 그렇게 정의를 한다. 알겠죠?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시그마가 3개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이 점이 결정되기 위해선 X좌표, Y좌표, Z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가 3개가 붙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극한에 보냈을 때 이 시그마 하나가 이제 이제 적분 기호로 바뀌게 되면서 삼중적분은 어쨌든 그 시그마 기호가 3개가 붙는 형태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주고 넘어가도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를 쓰는 거냐면, 그렇게 이제 쓰게 된다면 푸베니 정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공간상에서. 그럼 뭐냐면 마찬가지로 요거야. 푸베니 정리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의 정의역을 갖고 있는 그 이제 함수, 피셔분 함수가 만약에 이제 이 직육면체 형태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반복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핵심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여기가 A고 B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C부터 D고, 여기가 뭐 E부터 F였다. 라고 한다면은, 시그마를 이 직육면체 부분에 대해서 이 피셔분 함수의 적분값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복 적분으로, 자,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자, 그 다음에 EF. 여기를 뭐 dx, dy, dz 이렇게 써버리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게 이중적분에서 했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필수 예제 문제. 자, 삼중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영역이 지금 어때요? x가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정의역의 영역을 보니까 x가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여기를 x라고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자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자 2까지. 자, 그 다음에 z는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자,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생기는 자 이제 직육면체 형태가 자 나오게 된다. 이 직육면체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삼중적분값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뭐 어떻게 써준다? 그냥 반복적분으로 x는 0, 1,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z는 0부터 3까지. 누구를? 이제 x, y, z를 적분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계산할 때는 반복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yz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x만 변수인 거야. 그럼 얘는 반복적분에서는 2분의 1, 자, 지금 yz의 x제곱이니까 여기 지금 x제곱에 지금 1, 0 들어갈 거고, 그럼 계산해주면 2분의 1 yz일 거고, 그럼 이제 다시 y만 변수이고 나머지는 상수. 그럼 얘는 또 계산해주면 이제 4분의 1에 지금 이제 z의 y제곱에 지금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집어넣어주니까 얘가 4 빼기 1이니까 3. 그럼 4분의 3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다시 0부터 3까지 계산해 주는 거니까 8분의 3에 이제 그 z제곱, z의 이제 제곱이니까 8. 그러니까 8. 그래서 3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됐어요? 네, 답 나오죠? 1.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푸비니 정리 두 번째 거. 자, 이거 오늘 받은 프린트인데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